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건강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의식주와 돈의 문제가 원만하지 않다면 그것도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노후를 몸과 마음도 건강하고 자산도 안정되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노후 준비예요. 네. 이제 보통 금융 문명이라고 그래요. 네. 한국이 안타깝게도 금융 문명의 선두 국가예요. 근데 한국은 그 돈을 안 가르쳐요. 네. 너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네. 대신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네. 최악의 교육이죠. 한국의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10%요? 2%밖에. 2%요? 네.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40%, 50%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요새 가장 핫하고 바쁘신 분인데 우리 이렇게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아니 드디어 우리나라 주가가 3,000을 넘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이례적인 일이라고보다도 그동안 한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었죠. 근데 이제 작년에 2020년에 이제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네. 주식은 도박이다. 대부분 그런 생각을 깨뜨리는 해가 장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특히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본주의 살고 있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동안 우리는 너무 도외시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 주식에 대한 오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깨트려진 거예요, 작년에.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 주식에 대한 어떤 오해와 그런 무지를 깨뜨려 주신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게 우리 대표님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글쎄요. 네. 저는 이제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이 이제 이런 금융에 대해서 별로 교육도 안 하고 생각을 안 했던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금융 문명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안타깝게도 금융 문명의 선두 국가예요. 그래서 금융 문명은 대가가 있어요. 네, 어떤 대가가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죠. 네.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제 대대로 경제적 궁핍을 경험하게 되죠. 일본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네. 일본은 이제 고령화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 아들, 딸, 손자까지 다 가난한 경우가 많아요. 대대로. 그렇죠. 왜냐면 오래 사니까. 네. 그리고 애를 많이 안 낳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금융 문명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대를 잇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슬럼가라고 그러잖아요. 뭐 인종을 꼭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제 흑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네. 사회가 계속 가난해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이랑 비슷하게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자녀도 출산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다른 게 있다면 그럼 우리 이 젊은이들이 지금 주식의 어떤 광풍이라고 할 만큼 네. 이제 네.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네. 빚을 내서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막 단기적으로 큰 돈을 벌 거라고 착각하는 맞아요. 거. 그거는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니죠. 주식은 끊임없이 월급의 일정 부분 내가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이제 그동안 사람들은 너무 샀다 팔았다 하는 거를 투자라고 잘못 이해했던 네, 거죠. 거기에 또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죠.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밥 먹듯이 내 월급의 일정 부분 여유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업의 그 미래를 예상하고 내가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에 투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30년 전 1991년에 삼성전자를 100만 원 샀다 그러면 이제 얼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엄청나게 뛰었겠죠. 200억이요? 비슷해요. 180억. 180억. 그러니까 100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30년 후에 180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유리할까요? 네. 하루라도 일찍 투자하는 사람들이 유리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그 청년들 네. 지금부터 투자해라 그렇게 네. 얘기하는 거죠. 그 사실 저는 이제 그 대표님을 오래 전부터 배웠었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무도 그때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주식에 별로 관심이 없고 주식은 뭔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을 아니면 뭐 도박적으로 뭔가 이런 사람들만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미지가 강했을 때도 정말 끊임없이 교육하러 다니시고 정말 그 신조를 잃지 않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정말 요새 보면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내심 반갑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3천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또 원망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노후 준비는 반드시 하셔라. 그리고 이제 여기가 시니어 TV니까 또 시니어 되시는 분들도 그럼 나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당연히 투자해야 되죠. 그리고 나 혼자만 경제 독립을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손자들 다 같이 지금부터는 부자 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네, 아니 대대로 그 습관을 물려준다라는 그렇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존지 사장님 대표님을 안다, 뭐 이렇게 제 책 추천사도 써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주식 사야 되는지 물어봐라 이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걸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런 질문 실제로 많이 받는데요. 네. 그런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조건 그 주식은 오랫동안 투자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분산 투자가 해야 되고요. 근데 처음에 알지 못하면서 투자하는 거는 위험하니까 그다음에 좋은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인이다 그러면 네. 자기 퇴직연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해야 돼요. 주식형 펀드에. 그다음에 그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은 연금저축펀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1년에 1,8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그러면 세금도 돌려줘요. 그걸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시는 거고. 1,800만 원 다 채울 필요가 없어요. 오늘부터 그동안 내가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미처 몰랐구나. 그러면 하루에 10,000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돈 생길 때마다 하고요. 그다음에 손자들도 해주는 거예요. 네. 손자들한테 장난감 사주지 말고 펀드를 선물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아이가 10년 후, 20년 후에 큰 부자가 되죠. 저는 근데 오늘 좀 그 대표님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생각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시다가 이 업을 선택하게 됐는지. 네. 저는 굉장히 큰 우연이었어요. 네. 저는 원래 회계사였고요. 네. 그래서 회계사였는데 회계사라는 직업이 너무 힘들고 그런데 마침 제가 일하던 그 회사가 있던 건물이 한 50층 정도 되는 건물이었는데 거기에 그 스커드라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평판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자산운용사고 근데 거기 그 회사가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 자산운용 회사가? 네. 그래서 그 관심을 가졌죠. 그 당시는 미국 말고 해외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낯설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산운용사도 대부분 미국에만 투자하지 캐나다조차도 잘 투자 안 할 때였어요. 그럼 대표님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근무하실 때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거죠? 근데 그 건물에 스커드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회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네 회사 관심이 많다. 근데 놀랍게도 와봐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에 대한 건 전혀 경험이 없었죠. 근데 그 회사 가서 내 백그라운드 얘기하고 나는 이런 투자하는데 너무 관심을 갖는데 여기서 취직할 수가 없겠느냐. 근데 놀랍게도 그 회사는 제가 너무 놀란 게 어떤 고정관념이 없는 회사였어요. 네. 그 당시에도 이미. 그러니까요. 네.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저를 굉장히 이쁘게 봐서 그래서 이래봐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코리아 펀드라는 걸 회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15년 동안 운영을 했죠. 우리 대표님께서 네. 그 우연한 듯한 기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기존의 틀에 막혀 있지 마라. 네. 원하면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야 된다. 또 그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실망할 필요 없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큰 그 사람들의 철학, 네. 주식에 대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나. 예를 들어서 스커더라는 회사는 원래 그 이름이 길어요. 스커더, 스티븐스 앤 클락이라는 회사. 네. 그래서 스티븐스라는 사람하고 그 스커더라는 사람하고 클락이라는 사람 세 명이 처남 관계예요. 그래서 골프 치다가 네. 이런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다. 고객이 돈을 벌면 우리도 버는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자. 그래서 설립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놀라운 게 두 가지 룰을 그 옛날에 1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첫 번째 룰은 가족은 절대로 회사에 못 들어온다. 네. 그 룰을 정했어요. 가족은 입사 금지. 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이 들어와야지 어떤 인적인 관계 때문에 들어오면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회사가 못 된다. 네.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거는 모든 주식은 종업원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네. 그리고 은퇴할 때는 다 놓고 나가야 된다. 그 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회사 들어가서 그 주식을 받게 됐죠. 네. 그래서 그 돈이 크게 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정신이 저한테 너무 놀라운 거를 가르쳐 준 거죠. 정말 듣고 보니까 세상에는 우연인 듯한 그 필연이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예.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청년의 어떤 호기심과 용기의 두드림이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의 그렇죠. 문명을 깨워주는 저도 금융문맹을. 스커더에서 너무나 놀라운 걸 많이 봤고 네. 그 사람들의 그 철학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줬기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럭키하고 네.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도 제가 이제 메리츠라는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닮아가려고 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대표님의 이 럭키와 감사함을 같이 나누고 있는 시간이네요, 지금은. 네, 뭐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돼요. 아니, 제가 이제 예전에도 우리 그 대표님 사모님 한번 뵀었잖아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게 너무나 멋진 그 도예가 아티스트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 운용을 하시는 분과 예술가의 만남이 되게 상반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해서 만나셨어요? 소개를 받았죠. 근데 이제 너무 좋은 게 예를 들어 두 사람도 전부 돈 만지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좀 믹스가 잘 돼야지. 네, 네. 도자기로 돈 벌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거기 돈만 계속 들어가는 업종이죠. 돈만 들어가는 업종이죠. 또 맞아요. 네. 근데 또 그 복잡한 어떤 우리 대표님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 같아서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네. 도자기를 보면 그 손으로 그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작품이 나오니까 그 사실 의미가 크죠. 제가 어떤 방송에서 우연히 봤더니 그 사모님께서 막 이렇게 방송 나가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는 거를 싫어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뭐 이런 악플들 달리는 거 보면 오죽할까 싶기도 정말 그 마음이 너무 그렇죠. 이해가 가더라고요. 마음이 상처를 받죠. 뭐 무시해라 그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네. 제가 이제 한국의 가장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집착해서 네. 저는 이제 부동산 꼭 살 필요 없다. 월세를 살아라 그랬다가 네. 난리가 났군요. 폭탄을 맞았어요. 그 악플에. 그러니까 상처를 받게 되죠. 네. 근데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한국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런 게 좀 안타까우니까 이제 그럴 바에는 뭐하러 그렇게 할까? 힘든 일을 할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저한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몰래 나가요. 몰래 나갔는데 친구들이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너 TV에서 봤다. 네 남편 봤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정신과 선생님께서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존니 대표님의 강인한 멘탈력이 아마 이 자산 운영을 하는데도 발휘가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있죠.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맨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해는 좋고 어떤 해는 나쁜데 중간에 내가 믿는 거를 실행할 때 투자하신 분들은 그걸 못 기다려요. 네. 그래서 1년에 수익률이 나쁘고 혹시 2년도 나쁘고 그러면 막 공격을 당하잖아요. 네. 근데 한 5년 지나면 다 문제가 풀어지는데 그렇죠. 2년 동안에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죠. 그럴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거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믿는 거를 행하는 게 좋을까? 이제 그런 이제 갈등이 있죠. 네.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똑같이 갖는 그죠. 근데 결국은 자기가 믿는 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럼요. 소신대로. 나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투자하신 분들이 막 괴롭힐 때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할까? 그런 갈등도 생길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배운 6년 동안 한 번도 제가 뵙기에도 정말 소신이 흔들리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5, 6년 동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융 문맹 국가에 우리나라에 정말 교육하고 이러는 거에 매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어떤 우리 대표님이 갖고 계신 어떤 삶의 방향성, 목적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대한민국 앞으로 10년, 20년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근데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일하던 스쿼드에서 많은 전문가들, 투자 전문가들이 일본은 망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네. 30년 전에. 네. 일본은 안 될 거다. 네. 근데 너무너무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본의 교육 시스템. 교육 시스템. 네. 그러니까 시험으로 봐서 하려고 그러는 거. 그리고 똑같은 생각을 강요하는 문화. 네. 그래서 왕따 문화가 많잖아요, 일본은. 네, 네. 나랑 틀리면 괴롭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갖는 거를 차단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이 갈 때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서 서로 토론을 하는 문화가 돼야 그럼 이것보다도 이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데 일본은 끊임없이 획일적으로 가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무관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주식이 좋은 예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 나라였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이 딱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벽장 속에 돈을 두거나 네.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거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결과 일본은 30년 내내 하락을 겪었죠. 앞으로도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일본의 주식시장은 지금 이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그 가격을 회복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역동적이군요. 아직 역동성이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한국이 무섭게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급한 거예요. 제발 일본 따라가면 망한다. 네.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집착하지 마라. 네. 그리고 부동산 비중이 재산에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시니어 방송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 보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대부분의 자산이.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죠. 네. 인구가 변화가 생기고 고령화가 되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세 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잖아요. 근데 반드시 일본처럼 안 되더라도 많은 기운을 줄 수가 있죠. 네. 내 재산의 80%가 부동산에 있는 거는 내 노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하죠. 맞아요. 주식에도 있고, 네. 부동산에도 있고, 또 현금에도 있고, 여러 가지 믹스가 돼야 되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부동산에 집착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 부동산에 안 사면 무슨 큰 일이 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쵸. 절대 그러지 말아라.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낫다. 네. 작은 돈으로 할 수 있고 오랫동안 할 수 있고. 아니, 일본을 이제 어떤 교훈의 한 예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제 우리가 일본같이 안 되려면 가장 중요한 근본은 어떤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다양성이죠. 그래서 한국에 필요한 건 딱 세 가지예요. 네. 내가 크게 봤을 때 첫 번째는 창업가 정신이에요. 아, 창업가 정신. 아이들이 어떤 부속품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다음 자기가 창업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의 대학생들은 40~50%가 창업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창업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역동성이 생기죠. 새로운 네. 기업이 생기고 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두 번째로는 금융교육 필요하죠. 네. 돈이 어떻게 투자되고 어떻게 그 돈을 또 어떻게 쓰는 것도 중요하죠. 미국의 부자들 보면 돈을 왜 벌느냐, 돈을 왜 쓰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놀랍게도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죽을 때 다 기증하고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금융교육이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그게 다 포함된 거죠. 네. 세 번째로는 아까 다양성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다양성을 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어떤 고위층을 이제 승진시킬 때 인종, 네. 그리고 남녀, 네. 그거를 계속 늘려요. 밸런스를 맞추기 네, 위해서. 그래서 그 다른 인종,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한국은 인종이 이제 대부분 우리 같은 네. 그거니까 그거는 큰 이슈가 안 되는데 남녀, 네. 그 여성의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여성 인력을 네.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은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와서 여성 인력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리부터 네.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창업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네. 듣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나 여러 가지 필드에서의 다양하게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사고하고 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 창업해서 부자가 되라고 안 가르쳐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아니면 요새는 또 다 아이돌 연예인 되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양성이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다음에 그 다양성을 있으려고 그러면 뭐냐면 잠을 많이 자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학원 가면 안 돼. 학원 가는 돈으로 아이들한테 그 주식을 사주거나 펀드를 사주는 게 훨씬 낫죠. 우리가 살아보니까 사실 그때 뭐 학창 시절에 점수, 뭐 시험 이런 거는 크게 그때 중요한 것만큼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부자 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맞습니다. 그 당시에 오히려 말썽 피웠던 아이들이 지금 다 부자가 돼 있죠. 그러면 사실 누구나 다 이제 또 부자는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 부자는 내가 10억이 있어야 부자고 100억이 있어야 부자가 아니고 네. 내가 돈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지. 돈으로부터 독립해라. 그럼요. 부자라는 거는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닌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돈은 많은데 어떻게 쓸 줄을 모르고 그냥 내가 모으는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죠. 네. 네. 진짜 부자는 돈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돈이 없으면 내가 아쉬운 소리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은퇴를 했는데도 내가 다른 직업을 택해야 된다 그러면 불행하죠. 네. 근데 한국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어떤 게 1등이죠?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다른 직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네. 끔찍하죠. 근데 그게 보니까
노후에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마 젊으셨을 때 다 대부분의 돈을 아이들 자녀들에게 그렇죠. 학원비 뭐 이렇게 학원비로 다 쓴 거예요. 학업비로 학원비하고 자동차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쓰지 않아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자처럼 보이려고 소비를 하는 경우도 많죠. 네. 아, 부자처럼 보이려고. 네, 그러니까 아파트도 큰 거 사고 또 자동차도 좀 외제차를 사거나 아니면 뭐 백도 비싼 거 사거나 네. 그거를 이제 당연시 하겠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 돈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투자가 됐어야죠. 네. 사실 뭐 소비하는 돈은 그냥 다 어떻게 보면 허공에 그냥 그렇죠. 뿌리는 그래서 돈이죠.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때 기쁨을 느끼냐면 투자하면서 기쁨을 느껴요. 네. 아, 내가 오늘 내가 10만 원이 생겼는데 그거 가지고 펀드를 샀다. 아이들을 위해서 펀드를 사줬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백화점 카드로 명품백 살 때 기쁨을 느껴요. 그러니까 가난해지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근데 한국은 그 돈을 안 가르쳐요. 네. 너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네. 대신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네. 최악의 교육이죠. 아니면 혹은 또 우리나라는 부자가 뭔가 이렇게 또 잘못된 사람인 마냥 이렇게 또 안 좋은 이미지로 그렇죠. 비춰지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많아서. 그렇게 되다 보면 사회를 원망하게 되고 네. 그리고 나는 왜 돈이 없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회도 어느 정도 그걸 부추겨요. 네. 그러니까 뭐 미안하다. 네. 나는 뭐가 미안한지 모르겠는데 네. 젊은 사람들 돈이 없는 건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돈이 없는 건 당연하지만 네. 너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국은 돈이 없는 거는 네 잘못이 아니야. 그 사회가 잘못됐어. 그렇게 이직을 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맞아요.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잘못된 그 나는 미리 포기를 하게 되죠. 맞아. 듣고 보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왠지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화가 나거든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이 사회가 나를 그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의 부자들한테서 왜 당신은 부자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면요. 놀랍게도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 네.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도덕적이었다. 네. 그리고 그 일찍 투자를 했다. 그런 거지. 막 나는 막 억지로 막 돈 벌려고 뭐 찡그리고 해.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대신에 너 그 돈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네. 그 돈으로 투자해라. 그리고 길게 투자해라. 계속 그렇게 교육을 해야 돼. 그게 금융 교육이에요. 그렇죠. 그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우리의 어떤 마인드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내가 부자처럼 안 보이려고 허세 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마음이 계속 결핍되고 부족하고 하면은 그 어떤 열등감에 의해서라도 자꾸 부자처럼 더 보이려고. 그런 이제 포모라고 그래요. 요새 유행하는 그 포모 증후군인데요. 아, 네. 그러니까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그래서 막 인스타 같은 데 보면 그렇죠. 누구는 어떤 백을 샀다고 그러더라. 네. 또 어떤 뭐 명품을 샀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내가 혹시 잘못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따라하게 되고 그러면 같이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joy of 그 missing out이라는 말이 생긴 게 즐거워해라. 네. 저 사람은 명품이 있지만 너는 없는 걸 즐거워해라. 대신에 너는 그 돈으로 투자가 돼 있지 않느냐.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더 부자가 될까. 네. 그래서 남들과 다른 거를 즐겨라. 아. 그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만약에 저 사람이 명품 가진 거 부러워하지 말고 너 그 있는 그대로에 만족해. 이렇게 하면 약간 수긍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대표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 사람은 백을 사서 소비했지만 나는 나의 자산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불어나고 그렇죠. 있어. 맞아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그러한 결핍이나 부러움 대신에 자기 그렇죠. 스스로의 만족과 여유감과 자신감이 생길 것 근데 같아요. 그게 이제 10년, 20년, 30년 가면 그 부의 차이가 네. 무지무지 커요. 그러니까요. 예, 백을 산 사람과 백을 살 돈으로 주식에 투자한 사람의 차이는 너무너무 커지죠. 네. 근데 그걸 이해한 사람과 이해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네, 크죠. 네.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그 시니어분들이 자녀들한테 이제 많은 돈을 쓰시느라고 사실 노후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렇게 우리나라 어떤 그 시니어 분들이 노후의 어떤 자산 형성에 어려운 이유가 또 다른 게 있을까요, 혹시? 노후 준비 안 된 거의 90% 확률이 아이들한테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부도 다 시켜주고 사교육비도 다 해주고 집까지 사줘요. 네. 네,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옛날하고 틀리죠.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죠. 그리고 사망을 일찍 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 모시는 게 큰 문제가 안 됐지만 지금은 1명, 2명 낳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네. 그거를 인정하면 지금부터 그 아이들한테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야지. 돈을 주면 안 돼요. 네. 돈을 버는 걸 가르쳐주고 라이프 스타일 가르쳐줘야지. 그리고 미국처럼 18살 되면 이제 너는 어른이니까 내가 너 이상 도와줄 수 없다. 그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해요. 우리 이제 40, 50대 뭐 시니어 분들도 생각하실 텐데 지금 막 이제 주식 시장이 또 뭐 활성화되고 또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아, 그럼 나도 지금이라도 주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는 건지 뭐 많은 갈등들을 하고 맞아요, 복잡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또 혹시 무슨 그래서 말씀을? 이게 이제 그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네. 이제 우리가 영어로 파이낸셜 피트니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 파이낸셜 피트니스. 피트니스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중요시하게 되겠다. 내가 건강해져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이제 체육관에 가죠. 네. 짐에 가면 이제 검사하잖아요. 네. 내가 그 지방이 어떻고 그쵸. 뭐 그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내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빚이 얼마인지 그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빚이 있는데 그 빚이 나쁜 빚인지 비싼 빚인지 또 있어요. 나쁜 빚들은 뭐냐면 소비를 하기 위해서 생긴 빚. 네. 백화점 카드 그것부터 갚아야 돼요. 네. 투자하기 전에. 빨리 나쁜 빚부터 청산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내 재산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이 몇 %인지. 그래서 만약 부동산이 너무 80%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그럼 그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군요.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주식 비중을 늘리면 비중이 작아지겠죠. 아, 네. 그래서 그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주식에 지금부터 내가 비중이 늘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연금저축펀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죠. 그래서 주식형 펀드가 있고, 근데 이제 연세에 따라서 네. 그 주식 비중을 뭐 몇 %, 예를 들어서 50대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50% 정도가 주식이 돼야 돼요. 아, 50대면? 네. 100에서 50을 뺀 거예요. 만약에 20대라 그러면 저는 100%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한국의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10%요? 2%밖에. 2%요? 네.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네. 경우는 40%, 50%예요.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일본만 해도 일본만 해도 굉장히 열악한 금융 문명인 네. 사회인데도 10%예요. 네. 한국은 2%예요. 아, 그럼 이제 연금을 주식으로 운영을 한다 이 말씀. 주식형 펀드로. 주식형 네, 펀드. 펀드밖에 안 돼요. 아.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또 연금저축펀드도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1년에 1,800만 원까지 채울 수가 있어요. 연금저축펀드는. 네. 그 다음에 돈이 여유가 생기면 개별 주식을 사도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다 빼고 네. 갑자기 빚을 내서 주식에 그렇죠. 투자하는 사람이 많은 네,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아, 그럼 이제 연금 펀드에 가장 먼저 조금 그렇죠. 이제 퇴직연금이 아직 은퇴 안 하신 분은 퇴직연금부터 네. 하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근데 1년에 1,800만 원까지 밖에 안 돼요. 만약에 부부라면 따로따로 하시는 게 좋고 네. 3,600만 원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한테 해줘야 돼요. 자녀들도 지금부터 펀드를 가입하게 해야 돼요. 아, 자녀들에게요. 네. 그래서 그 손자한테도 해주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사교육비 끊고. 네. 아파트를 증여할 것이 아니라 돈 버는 습관과 펀드를 증여해야겠네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아이들 생일 선물 그럴 때 물건으로 사주지 말고 펀드로 사줘라. 네. 그리고 그 이제 아이가 이제 좀 커서 손자가 크든가 아니면 만약에 아이가 세뱃돈이 10만 원이 생겼는데 5만 원 투자한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5만 원 더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내가 투자하는 게 좋은 거구나.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그 기쁨을 맛보게. 그럼요. 네. 그래서 얘 재산이 늘어나는 걸 보여주면은 아이들은 저절로 돌아가죠. 내가 내 재산이 3천만 원이네, 5천만 원이네, 1억이네. 네. 그러면 아이는 달라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막 이제 숫자나 뭐 전혀 이런 거에 문외한이었는데 대표님 처음 뵀을 때 펀드 들으라고 하셔가지고 펀드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뭐 이거 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겠어 했는데 시간이 그냥 정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나고 자동적으로 계속 펀드에 투자가 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좋게 잘 나고 있더라고요. 수익률도 그렇지만은 수익률이 좀 나쁘더라도 이게 늘어나는 걸 보게 되죠.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부동산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네. 주식이. 네. 그건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기업에 투자한 게 당연히 부동산보다 높게 올라가게 돼 있죠. 네. 사장님의 가장 그 지론 중에 하나는 이제 장기 투자시잖아요. 근데 장기 투자의 명암에 대해서 또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여전히 장기 투자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이제 많은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죠. 미국은 장기 투자가 되지만 한국은 안 된다든지, 네. 뭐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나한테 엄청난 희망을 주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은. 네. 내가 그 자본가가 되는 걸 가르쳐 줄 거거든. 내가 어떤 기업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내 그 기업의 소유를 산 거예요. 네. 너무너무 나한테 흥분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매일 카카오 하지만 내 카카오 주식을 사면 내가 이제 카카오 주인이 되는 거죠. 주주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카카오 할 때 나는 자산이 불고 있는 돈을 거네요. 버는 거죠.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 갖고 있다 네. 그러면 친구들이 막 핸드폰 사고 그럴 때 그중에 일부는 나를 부자로 만드는 거죠. 네. 또 네이버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게임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뭐 테슬라가 될 수도 있고 애플도 될 수도 있고 코카콜라가 될 수도 있고 너무너무 많죠. 네. 그런 아이들이 그걸 소유하고 싶어야 되죠. 아니 듣고 보니까 정말 그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뀔 것 완전히 같아요. 달라지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런 생각을 했을까. 네.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의 그런 비전을 보고 산 거잖아요. 네. 그럼 나도 커서 저렇게 돼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죠. 근데 한국은 안타깝게도 그거를 다 도외시하잖아요. 국영수만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네. 아니 테슬라 전기차를 사고 싶어하고 코카콜라 그러면 콜라를 마시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콜라를 마시는 건 좋은데 그 일정 부분을 내가 코카콜라를 사는 게 맞아요. 그 현명한 사람이죠. 생각의 어떤 관점과 폭을 그렇죠. 넓혀서. 그러니까 그 콜라만 사 먹는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지만 일정 부분은 코카콜라 주식을 산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거기서 갈림길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또 요새 약간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부작용으로 이제 막 너무 또 막 너도 나도 주식을 하다 보니까 잘 공부하지 않고 막 덤벼드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초보자분들에게 가장 유의해야 할 그러니까 점은 절대로 빚내서 하면 안 되고요. 빚내서 하지 그거 처음에 마라. 펀드부터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네. 연금저축펀드 그 1년에 1,800만 원까지 그거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라. 안 채워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400만 원까지 투자하게 되면 또 해금도 돌려줘요. 그래서 400만 원이 투자하면 어떻게 되죠? 하루에 10,000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함부로 사 먹는 커피만 끊어도 400만 원 만들 수 있죠. 네. 또 자동차가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내가 다른 데 줄일 부분이 없는데 그걸 투자로 바꾸는 거예요. 소비를 투자로 바꾸고 그다음에 명품백 사는 거, 명품 뭐 옷을 사는 거 네. 이제부터는 투자로 바꾸는 거죠. 네.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부자처럼 보이지 말아라. 가난하게 보여라. 네. 그리고 부자가 되라. 그러니까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진정한 되라. 부자가 예, 되어야 그렇죠. 된다. 그게 이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온 가족, 네. 내 손자도, 우리 아버님도 다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떤 이제 젊은 부부가 우리 아버지 아빠 노후 준비 안 된 것 같다. 네. 세상에. 그래서 같이 하고 싶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다음에 내가 왜 이거를 모르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게 대단하죠. 그럴 때 정말 보람 있으시겠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요새 이렇게 막 주가가 3천씩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문외한 사람들도 이거 주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들다가도 너무 또 이제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괜히 내가 뭘 잘 모르면서 그게, 올라타나? 이런 갈등이 돼요. 그런 질문이 많아요. 네. 근데 내가 대답은 이거예요.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노후 준비예요. 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40이다. 그러면 한 20년 남았죠? 그러면 20년 동안 주식을 사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3,000에 주식을 샀는데 혹 2,500이 됐어요. 네. 그래서 막 실망을 했어요. 근데 저분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말 너무 좌절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저를 찾아와서 대표님 덕분에 주식을 투자했는데 네. 20% 벌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 투자하셨어요? 1,000만 원 투자했습니다. 네. 그래서 1,000만 원에서 20% 벌어졌으면 얼마죠? 200만 원 버는 거네요. 그럼 200만 원 가지고 노후 준비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죠. 네. 근데 왜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도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머니 게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저께 내가 시작을 했는데 10,000원 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10,000원 주고 샀는데 8,000원이 됐어요. 근데 나는 노후 준비잖아요. 네. 꾸준하게 사야 되잖아요. 그럼 8,000원에서 사면 되죠. 또 10,000원에서 사고 12,000원에서 사고. 네. 사람들은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그래요. 네. 그거는 내가 맞아요. 노후 준비하는 거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랑 똑같아요. 부산에 도착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언제 출발할까를 걱정하는 거야. 오늘 출발할까 내일 출발할까. 그게 잘못된 거죠. 네. 오늘 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죠. 네. 끊임없이 사야 되는데 사람들은 100m 달리기를 하듯이 해요. 네. 그래서 막 수익률이 얼마냐. 그렇죠. 수익률은 거기에 막 연연하게 돼서. 수익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내가 20년 후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대표님 덕분에 내가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10만 원씩 하고 있어요. 그게 답이에요. 네. 근데 수익률이 얼마요? 얘기하는 순간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의 부작용이군요. 그렇죠. 아니, 수익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맞아요. 아니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장기적으로 그냥 펀드에 가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이게 몇 프로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이걸 보게 됐는데 이게 마인드가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주식이 약간 떨어지면 또 이제 싼 가격에 살 수 그렇죠. 있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영어로 바잉 오퍼튜니티라고 그래요. 네. 바잉 찬스가 왔구나. 찬스가 왔구나. 네. 디스카운트. 박앤세일하는 거예요, 주식. 네. 그럼 대표님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활동하는 사람들은 월급의 몇 %를 주식에 투자해야 될까요? 이제 나이에 따라 틀리겠죠.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대다 그러면 은퇴할 때까지 기간이 많잖아요. 네. 월급의 10% 아니 수입의 10%만 10%? 해도 네. 큰 도움이 돼요. 네. 근데 이제 40이 넘었다. 40대가 넘었다. 그러면 좀 시간이 많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해라. 네. 30%가 될 수도 있고 40%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생활비를 타이트하게 좀 줄여서라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중을 미국에서는 늘려라. 그래서 그
그런 파이어족이라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그 월세 내는 것도 아까워서 네. 부모님 집에 들어가는 사람도 아. 있고 도시락 싸고 다니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욜로의 소확행의 반대 개념이죠. 그 젊은 사람들이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내가 빨리 부자가 되겠다. 그렇게 돼야 돼요. 아. 그래서 네. 아끼는 돈으로 투자해라. 네. 20대 때는 한 10% 정도도 적당하지만 40대가 이제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비중을 30, 늘려라. 40% 3, 40대부터는. 예. 아,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말 소확행, 욜로족에서 어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네. 미국에서는 이제 유태인들이 13살부터 투자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1살부터 투자하는 거를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1살부터. 네, 그래서 제가 산후조리원에 다 지금 연락을 하고 있고. 세상에나. 네, 지금은 다 거절을 당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네. 그게 이제 결국 결실을 맺을 거다. 네. 1살 때부터 투자한 아이는 가난하게 되고 싶어도 가난할 수가 없어요. 네. 가난하게 되려고 노력을 해도 부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캠페인을 대한민국이 해야 돼요. 정말. 그러면 일본하고 역전되는 거죠. 네. 아니, 대한민국을 부자로 만들어주시는데 일조를 하고 계시는 분 같아서 오늘 정말 깊은 울림과 감사함이 함께 공존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까 역시 부자가 되는 것도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해야지만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도 부자가 되시고 자산도 부자인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라봅니다.